학계는 교육을 고상한 용어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글로벌 관점을 제시한다거나 대인 기술을 향상시키면서 열정을 탐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목표는 이상적으로 들리지만 학습자가 실제로 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학 신입생 설문조사의 50년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이유 1위는 줄곧 취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세계 시민이 되는 것보다는 직업을 갖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대졸자의 36%만이 성공을 위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고 스트라다 갤럽의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과 현재 학계가 제공하는 것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좁히는 노력은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괴적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잘못 이해되고 있는 이 문구는 마켓의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작하는 도전을 의미합니다. 통상 이들은 비소비자로 불리며 현존하는 시장에는 그들을 목표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파괴적인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은 별다른 대안이 없는 비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개의 경우 기존 주류 소비자 그룹이 수용하기에는 품질이 낮습니다. 기업은 파괴적 혁신에서 즉각적이거나 인상적인 이익은 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소비자들이 그들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제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산업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파괴적 혁신의 좋은 예입니다. PC는 어린이 전용으로 시작되었으며 미니컴퓨터와 같은 다른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PC는 주류가 되었고 어디에나 있습니다. 학계에서 파괴적 혁신을 위한 현재 최고의 시도는 온라인 대학 프로그램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비도덕적 재정 관행과 약탈적인 모집 전략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등록한 많은 학생들은 빚만 남고 학위는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파괴적 교육은 모듈 학습과 같은 다른 혁신과 결합된 온라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주제는 학습자가 필요한 순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독립 실행 단위로 나뉩니다. 정해진 정규 과정을 진행하는 대신 학생들은 원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모듈을 선택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연구 기반의 논증 방법을 배우거나 경제 상황에 수학 공식을 적용하는 것과 같이 학생들이 원하는 기술은 모두 다를 테니까요. 결국 이러한 접근이 학생과 교육기관 모두를 위한 효율적이고 민첩한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51세의 스티브는 IT 전문가입니다. 그는 지난 20년 정도 이 분야에서 일했으며 은퇴하기 전까지 15년을 더 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하는데 필요한 육체적 조건을 맞추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벅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티브는 직종을 바꾸려고 생각해보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니 교사가 되는 것을 고려해보지만 그렇게 하려면 학사 학위를 위해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하고 일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가르치는 것이 적성에 맞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스티브의 현재 고용주가 직종 전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들은 직종 전환을 도울 수 있는 완만한 단계의 장치가 잘 갖춰지지도 않았고 심지어 꺼려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기업은 기존 직원 교육에 돈이나 시간을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존 직원의 재능을 개발하기보다는 새로운 인재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50세 이상 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러한 관행은 곧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사회 안전망은 근로자의 수명을 길게 보고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연금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거나 있어도 자금이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보장 신탁기금은 2034년 또는 203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회사는 고령 근로자가 은퇴하는 것 대신에 그들의 이전 경력과 나중 경력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특히 취약한 계층의 시민, 즉 소득 및 교육 수준이 가장 낮은 4분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동화와 세계화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대학 학위가 없는 성인은 대학 학위가 있는 성인보다 빈곤하게 살 가능성이 50% 더 높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좋은 사회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더 이상 개인 수준의 일이 아닙니다. 기업은 현재 가장 취약한 근로자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직면하게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에 들어가서 노트북 케이블을 검색하고 원하는 제품을 클릭해 봅시다. 해당 페이지에는 $10 미만의 제품에 대한 수백 개의 리뷰가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교육에는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 학생들은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위, 수료증 또는 실습 프로그램에 참고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미국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 취업 또는 대학원 진학 비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미국에 있는 약 4,000개 대학을 모두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학습 프로그램까지 추가하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현재는 학습자 혼자서 이를 탐색해야 하며 취업시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실직을 했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경력을 전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선 교육시장과 취업시장 모두 탐색하기 쉽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조언 및 직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은 일찍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자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한 학생이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학생에게 중요한 기술은 쓰기라고 조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훌륭한 조언자는 현대 저널리즘 경력에는 검색 엔진의 최적화나 HTML과 같은 IT 기술이 필요하다고 조언할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구직자, 특히 고령자는 직장과 삶에서 습득한 기술을 명확히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습득한 기술을 잘 정리하여 새로운 직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해결책은 AI 기반 안내 시스템입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도구는 직업 프로필을 정리한 다음 그 직군에 필요한 특정 기술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조직 관리를 입력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의 모델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기술, 즉 회계, 고객 서비스, 팀 관리와 같은 기술 목록을 제공합니다. 이 중에서 당신과 관련된 것을 클릭하면 모델이 제공하는 몇 가지 경력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기술로 인사부서에 취업할 가능성은 85%, 네트워크 분석 분야에 취업할 가능성은 30%라는 예측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술은 취업 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학습자는 자신이 습득해야 하는 정보와 해당 직종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알아야 합니다. 성인 학습자가 수업을 듣거나 학교로 돌아갈 때 그들은 종종 그 그룹에 속하기 어렵다는 소외감에 의기소침해집니다. 교육 전문가인 미셸이 인터뷰한 한 젊은 어머니는 어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학 수업을 들을 때 얼마나 소외감을 느꼈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관계를 맺지 않았고 그녀의 3살배기를 도서관에 데려오지 못해서 그룹 활동에 참여하기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장애물은 부적응의 문제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가령 대부분의 회사가 온라인으로 채용을 원하는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숙자와 같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성인들은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발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 시스템을 거의 제공받지 못합니다. 현실을 직시하면 현재 시스템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인들이 저임금 일자리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로 대학 학위가 없는 근로자의 13%만이 10년 이내에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직업으로 이동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랩어라운드 지원, 즉 학습자가 교육 및 직업 변경 과정 어느 시기에나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 재정 상담, 재정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이 반드시 복잡하거나 창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을 제공함으로써 준학사 프로그램의 가속 연구 계획의 혁명을 일으킨 뉴욕 시립 대학교의 예를 보십시오.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은 직장에서 학교까지의 교통비라는 주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절반의 해결에 불과합니다. 학습, 훈련 및 기술 향상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습과 발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스트라이브라고 하는 한 비영리 단체는 각 담당자를 뉴욕의 학습자에게 배정하여 그들이 정신 건강 문제, 재정적 스트레스 및 어려운 가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직업훈련이라는 기관에서는 각 관리자를 다양한 회사의 신입사원에게 6개월 동안 배정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고용주는 종종 이러한 제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이직률을 줄이고 직원을 도우며 궁극적으로 인재 투자로 인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러는 캔자스에 있는 항공회사에서 일하는 기계공입니다. 그는 1년에 4만 달러를 벌고 있으며 이 업계에서 15년 동안 일했습니다. 현재 그는 2월급으로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동화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질런의 상사는 그를 내보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의 직종을 기계 가공에서 감독으로 옮겨주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질런이 감독 일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간 학교에 가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질런으로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질런에게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필요한 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시간과 돈이 필요한 기존의 학위 프로그램은 이미 그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에게는 중복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기술만을 배울 수 있는 맞춤화된 타겟 교육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은 학생들에게 실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모듈화된 문제 기반 코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은 새로운 증강 및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학생들이 부담이 적은 환경에서 연습한 다음 자신의 성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및 피드백 전달과 같은 대인 기술을 개발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타겟 교육 설계의 또 다른 방법은 진입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성인 학습자의 기술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현지 취업 시장에 진출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특정 고용주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됩니다. IC 스타즈라는 기관이 이러한 진입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이 기관에서는 저소득 학습자가 기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4개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의 한 부분은 실제 회사가 제시한 비즈니스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은 프로그래밍에서 사이버 보안에 이르기까지 배운 개념과 기술을 통합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현재 미국의 진입 프로그램들은 약 10만 명의 학습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타겟으로 하는 2년제 학위 미만의 성인 인구는 4,100만 명입니다.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술 습득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단기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성인 학습자의 가장 크고 어려운 장벽 중 하나는 재정 문제입니다. 교육 전문가 미셸의 인터뷰에서 한 여성은 지금 가난하면 앞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합니다. 많은 성인 근로자에게 부족한 또 다른 유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생존을 위해 일해야만 할 때 어떻게 학습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삶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포기할 수 없으며 불행히도 이러한 생태계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눈앞의 생존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합니다. 따라서 일과 교육은 별개의 시스템이 아닌 통합된 시스템으로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현대의 고용주는 직원 교육을 사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의 기술을 높이거나 훈련시키는 대신 새로운 고용을 통해 인재를 구매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고용주, 교육자, 학습자 모두를 돕는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ISA라 불리는 소득 공유 후불제를 통해 학생들은 초기에 교육비를 내지 않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등록한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한 후 봉급에서 분할해 그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ISA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우선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성공을 지원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교육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부 지원 평생 학습 개정을 통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 싱가포르에 이미 존재하며 25세 이상의 모든 성인은 500개의 승인된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과 마찬가지로 시간에도 대가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24시간 학습이 가능한 조직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GLEAC라는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AI를 사용하여 학습자에게 대인 기술의 초기 학습을 제공한 후 일일 실습의 세부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프라다 매장에서 일하면서 GLEAC를 사용하고 있던 모니카는 다가오는 고객이 큰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니카는 사전 판단하지 말라는 GLEAC의 학습 내용을 기억했고, 결과적으로 그 고객은 $5,000의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재교육 및 숙련도 향상은 실제 성과 지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교육을 시작하고 일과 통합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구직 활동과 지원 과정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자는 누구와도 이야기할 기회가 없으며 지원 후 답변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게다가 직무 요구사항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종종 초급 직책에도 수년간의 경험이나 특정 교육 수준을 요구하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한편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고용주 10명 중 7명은 인재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재의 취업 연계 과정은 고용주와 구직자, 누구에게도 기능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 자체와 구직자 사이의 단절에는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격이나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는 업크리덴셜 현상입니다. 오늘날의 직업은 공식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에게 너무 많이 의존합니다. 대학 학위가 모든 직업에서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되었을 때 고용주는 결국 지원자의 자격을 보여주는 추가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채용 공고는 까다로운 요구사항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따라서 학위나 자격증에 과하게 집중하는 대신 지원자의 실제 기술을 알아보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시도는 대학 학습 평가입니다. 이 테스트는 90분의 실무 기반 과제가 포함됩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서를 읽고 활용하여 비즈니스 관련 문제를 해결한 후 이를 가상의 회사 대표의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학생의 점수는 정보 종합, 상황 판단, 결정 능력을 기반으로 취합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이 자격증보다 훨씬 더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취업 지원 플랫폼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이력서는 편견을 부추길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이나 고용 이력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은 특정 기술을 활용했던 경험을 보여주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후보자의 식별 정보를 제거하는 블라인드 기술을 개발하고 구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디샵은 기술 기반 고용의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긍정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바디샵의 유통센터에서는 공개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즉, 서서 일하거나 들어올리는 것과 같은 신체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고용과 구직을 빠르게 진행시켜 바디샵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줄 뿐 아니라 그렇게 절약한 비용으로 다른 형태의 직원 지원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K12 학습과 중등 이후의 교육, 그리고 직업훈련 사이의 네트워크는 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놀랍게도 나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유타주의 피시레이크 구규림에는 판도라고 불리는 거대한 나무가 160에이커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판도의 무게는 약 5,900톤이 넘으며 뿌리를 공유하는 47,000개의 아스펜 나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땅속에서 균류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필요한 영양분을 주고받으며 궁극적으로 전체 시스템이 번성하도록 합니다. 판도를 놀라운 번성으로 이끈 것은 단단한 개방형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육 및 업무 관련 문제에도 그러한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개별주와 연방교육부는 서로 다른 교육기관, 프로그램 및 결과에 대한 많은 정보를 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월마트나 아마존과 같은 대규모 고용주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저장소를 사용하여 내부 기술 격차를 감지하고 해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통 자신의 데이터나 통찰력을 다른 대상과는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레이터 휴스턴 파트너십과 같은 동맹의 예도 있습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교육 및 인력의 이해 관계자를 소집하여 이들이 협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과 통찰력을 공유하여 궁극적으로 50만 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인재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야심찬 계획이지만 일단 성공하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사일로를 하나로 모을 것입니다. 브라이트하이브와 같은 다른 회사는 더 좋은 데이터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트하이브의 특별한 점은 데이터 트러스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조직이 데이터를 제어하면서도 데이터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브라이트하이브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잡스 데이터 익스체인지라는 트러스트입니다. 이는 상공회의소 재단과 협력하여 구직자가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식과 고용주가 채용 공고를 발표하는 방식의 표준화를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양쪽이 원하는 고용 구직 프로세스의 개선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복잡하게 들린다면 맞습니다. 실제로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주에서 정책 입안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 직무 능력에 관련된 모든 참여자를 연결하는 것, 즉 단절된 뿌리들을 크고 조밀하고 아름다운 시스템으로 바꾸려면 많은 복잡한 작업이 필요합니다.